방주연 씨의 고향인 경북 상주시. 그녀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네. 어서 오세요. 와, 선생님, 여기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아이들이 저는 아들인데 딸은 이제 시집 갔죠. 그 자기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지금 현재 이제 외국 출장 중.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고향으로 낙향해 홀로 살고 있다는데요. 올해 칠순을 맞은 방주연 씨가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있으니 바로 먹을거리입니다. 오늘 점심 재료는 색색의 방울토마토에 싱싱한 파프리카. 그런데 요리는 하지 않고 뭘 찾는지 이것저것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어째 노랑 일색인데요? 저는 이 노란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노란색이 빠져 네, 계시다고요? 노란색에 빠져 있습니다. 파인애플부터 곶감까지 온통 노란 빛깔로 가득한 식탁. 방주연 씨가 노란색 식재료를 고집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요. 제가 80년도죠. 79년 80년도에 이쪽으로 임파선 암이 있었고 거의 말기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엄청나게 제가 노력을 해서 잘 견뎌 나왔는데 한 10년 전에 위암으로 다시 재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부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노랑이 날 살려주더라. 노랑색이 파인애플 달고 홍씨 달콤하고 홍시와 파인애플을 함께 갈아주면 노란 빛깔 선명한 샐러드 드레싱 완성. 짜짜짜짜. 밥을 호박밥을 넣을 거예요. 호박밥이요? 네, 호박밥. 호박이 노랗잖아요. 네. 이 노란 게 위장에는 최고. 네. 소화가 잘 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각 다른 장기에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일단은 소화력을 돕는 노란색을 제가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짠. 야, 밥도 노랗네요. 네. 하얀 쌀에 노란색을 입혔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유심히 살펴가며 다양한 컬러 푸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방주연 씨. 신선한 먹을거리를 직접 조리해 즐겁게 먹는 것. 이것이 바로 2번의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녀의 건강 원칙이라네요. 식사를 마치고 찾은 곳은 인근의 숲. 그녀가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했더니 신발은 물론이고 양말까지 다 벗습니다. 맨발로 황토길 걷기 시작. 하루에 30분씩 흙을 밟으며 걷는 것 또한 방주연 씨만의 건강법이랍니다. 신을 신고는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땅을 밟는 것 같지만 이건 가짜로 땅을 밟는 거고 실제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이렇게 황토를 걷는 것 자체가 땅을 밟는 거죠. 그녀가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 것은 말기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30대부터였다고 하는데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 젊은 목숨에 더군다나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으셨다고요? 네네 임신한 상태에서 이게 2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 쓰고 방사선요법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임신한 몸에 감기약도 못 먹는데 어떻게 화학적인 요법을 쓰겠어요? 못 쓰죠. 지푸라기더라도 잡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자연치유학 공부를 열심히 했죠. 살기 위해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그녀. 간절함 때문이었을까? 기적처럼 무사히 태어난 아이는
건강히 자라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었답니다. 산책을 끝내는가 했더니 깊숙한 숲으로 들어서는 방주연 씨. 도레미파솔라시도레 미미미미미 노래 연습인가 했더니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미를 찾고 있습니다. 미. 개 이름 미 말인가요? 심각해요. 이게 가수가 미 소리를 잘 못 낸다면 누가 그 상상 아니 선생님 상상이 하겠어요. 밑소리가 안 나신다고요? 미소리가 잘 안 나요. 막혔어요. 지금 막혔어요. 미파 아우. 답답한 듯 몸 곳곳을 두드려가며 소리를 내보는데요. 미. 혹시 몸에 또 다른 이상이 찾아오기라도 한 걸까요? 명치 끝하고 상복부 쪽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프니까 미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혹시 선생님 암 때문에 아닌데 그게 아닌데. 명치가 막혀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방주연 씨. 데뷔 50년 차 베테랑 가수인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날 저녁 그립니다. 야, 그때는 참 목소리가 허스키였는데 카랑카랑하긴 했다. 대중들이 방주연을 노래를 따라하려고 그러면 너무 높다 그러더라.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한 키 내지는 뭐 심하게는 2키 정도 낮춰서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노래의 맛은 오리지널일 때가 좋은 거예요. 독특한 음색과 시원한 가창력으로 높은 평가와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방주연. 그녀의 소리가 막혀버린 듯 나오지 않게 된 것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10몇 년 됐죠. 10몇 년 정말. 근데 약 10몇 년 전에 나한테 불행이 딱 닥쳤어요. 네. 불행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거는 참 말하기가 너무 싫은 얘기예요, 진짜. 괴로운 얘기고 싫은 얘기고. 가수 방주연의 소리를 막고 인생을 뒤흔들었다는 불행.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모두가 곤히 잠든 밤. 무슨 일일까? 방주연 씨가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 가슴팍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고통스러운지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 깊은 밤 대체 무슨 일일까? 어디 안 좋으세요? 아, 이거 뭐 정말 남이 무섭다고 하는 이제 암도 고쳤는데 내가 다 고쳤는데 아, 이 화병을 못 고쳐요. 그래서 때때로 잘 얹혀요. 체해요. 화병이라고요? 그 남편으로부터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실을 알고 뭐 하여튼 남편 그 사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외국에 다른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있었고 가정이라고는 내 입으로 말하기가 참 싫은 얘기인데 다른 상대 여성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제2의 현지처? 현지처라고 얘기하죠. 이제. 사실 있었고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다는 걸 사후에 알게 됐어요. 남편 사망 후에. 13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능력 있고 자상했던 남편과의 사별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외도를 숨긴 채 혼외자까지 두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으면 가서 화풀이라도 할 텐데 응? 뺨이라도 한번 때려줬을 텐데 뭐 이 땅에서 사라진 사람이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그럴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나의 처지.
억울함, 가슴 아픔 그런 것이 이 화병이 됐죠. 화병이. 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간이 약이라지만 문득 치미는 배신감 앞에선 십수년 세월도 속수무책입니다. 다음 날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건물에 들어서는데요. 여기는 대체 어딜까요? 따님이세요? 물론 뭐 노래 속에 딸이긴 하죠. 아, 따님이 아니세요? 애교 많은 딸. 우리 친딸보다는 훨씬 애교가 많은 딸. 노래 속의 딸. 노래 속에 엄마와 딸. 오랜 공백을 깨고 신곡 준비에 나선 방주연 씨. 무려 13년 만에 찾은 녹음실이랍니다. 베테랑 가수도 녹음실 마이크 앞에선 긴장감을 감출 수 없나 봅니다. 자, 1절부터 가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녹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머나먼 긴 시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가 내게 있어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눈물도 나에겐 두렵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 어떤 눈물도 이게 미미 솔솔솔 날라시라 이거거든요. 너무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눈물도 아유 미안합니다. 예, 이게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눈물도 안돼 안 올라가. 그 부분이 그래 힘들어. 응, 힘들어. 안 되겠다. 좀 쉬셔야 될 것 같아. 그래 좀 쉬자. 문제가 됐던 미음계 때문에 녹음까지 중단된 상황. 뭐가 잘 안 되세요? 예, 여기 이 배 중앙 여기가 꼬르륵꼬르륵 아침부터 그랬더니 미 소리가 안 나네. 잘 요 노래가 미미미미미고 강조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슴에 맺힌 우라 때문일까 노래마저 쉽지 않은 상황. 대체 그녀의 막힌 속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요? 고맙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선 방주연 씨. 꽃다발을 손에 든 걸 보니 묘소로 향하는 길인가 봅니다. 올 때마다 용서를 다짐한다는 그녀. 오늘은 얼만큼 남편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한 발 두 발 걸음을 내딛는가 싶더니 가다 말고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생전에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남편. 하지만 이제는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존재가 돼버렸다는데요. 눈앞에 있었으면 갈기갈기 뜯어놓고 싶죠. 뜯어놓고 싶지 정말. 이거야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쉽게 그 사람이 뜯어지겠어요? 이렇게 뜯어지겠냐고 이게.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은 뭐 화내가지고 제가 뭐 뺨을 때리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러 왔는데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어요. 쏟아내지도 삭히지도 못한 채 얹혀버린 원망.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13년째 그녀를 돌아서게 만듭니다.
모든 걸 털어내고 이 길을 되돌아가는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가 싶더니 또다시 찾아온 가슴 통증. 한이 여기 다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치유학적으로 암을 고친 사람인데 왜 이 화병이 없어지지 않나? 저는 그게 나의 화두예요. 평생 화두. 두 번의 암을 이겨내기 위해 늘 섭생하는 생활을 해온 방주연 씨. 하지만 와악 막힌 가슴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나 봅니다. 며칠 후 제작진과 함께 어딘가를 찾은 방주연 씨. 네. 그때 선생님이 떠오르는 보다 못한 제작진의 제안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얼마만큼 상처받았는지 그걸 위로받고 싶은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위로와 그리고 이제 뭐 할 수 있다면 투정, 뭐 힘든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털어놓으시고 조금이라도 좀 편안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엄마랑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나는 엄마가 됐어요. 내가요? 엄마.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본 방주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엄마가 보시기에 우리 명숙이의 삶이 어때 보이세요? 엄마로서.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항상 가슴이 아프지. 남편 잘 만났으면 했는데 남편이 이제 너무 잘난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지. 그 내 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 하늘이 무너졌겠네. 이런 말할 수가 없지. 나 기분 너무 차고 못하겠어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 진짜. 난 못하겠어 진짜. 힘들어요? 영지근지 계속 아파. 너무 괴로워요. 막 상황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미칠 지경이지.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격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마주할 수 없는 감정들. 이게 지금 우리가 상담하는데 마무리라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이 심리적인 마무리. 설득 끝에 다시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발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라. 엄청나게 속색였는데 그러니까 밉다고 생각하고 아예 미워해버려라. 아예 미워해버려라. 아예 그냥 네 속이 후련할 때까지 그놈 미워해버려 그냥.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고 나면 그걸 다 풀고 나면 그놈 포기, 그 다음에 포기. 그래. 포기해. 역할이 다 터져 이제 현실로 돌아오시면 돼요. 현실로 돌아와서 난 누구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얼마나 털어낼 수 있었을까? 명숙이에서 벗어났어. 네 맞아요. 명숙이가 아니라 이제 방주연으로. 네. 수고하셨어요. 힘드신데. 옛날 일을 끔찍했던 옛날 일을 떠올린다는 자체도 너무 힘들어.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제 일생에 이런 거 처음 내가 체험을 해보는데 하여튼 이런 걸 계기로 제가 이제 많은 아픔과 고통에서 좀 벗어나도록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근데 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날 오후 발걸음을 서둘러 어딘가로 향하는 방주연 씨.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랜만이야. 아니, 김영자 씨가 웬일이세요? 두 분 어떤 사이세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가수고 연기자고. 오래됐지 오래. 오래됐어. 그지? 그치? 70년대. 수십 년 됐어. 네, 수십 년. 40년 넘었지. 그렇지. 방주연 씨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라는데요. 녹음한다고 그랬어? 신곡 녹음이야 10몇 년 만에 녹음인데 하다가 한 서너 번 얻어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잘했어? 못했어? 잘 못했어. 왜 그래가지고 못해? 아유 뭐라 그럴까 명치같이 아프면서 머리가 핑 돌면서 잘 안 되더라고.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에겐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김영자 씨에게는 편히 털어놓을 수 있답니다. 나도 솔직히 이제 이혼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만약에 그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냥 가셨다 그러면 갔구나 그냥 이렇게 왜 오랫동안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완전히 나는. 근데 이게 이제 사별하고 또 생이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혼이라든가 이별, 생이별은 정말 막 미워서 죽겠어서 헤어졌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 미워서 죽겠어서 간 사람이 아니야. 안타깝구만. 우리는 미워서 너무너무 미워서 갔기 때문에 뒤두기만큼도 돌아보기 싫은 거지. 그거야. 나는 미워서 간 게 아니야. 아쉬움이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저럴까. 그런 거 돌아가는 날 그 전날에도 전화 왔다니까. 당신 선물 보내서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 나한테. 그런데 왜 딴짓을 했냐 그 정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증은 아니지? 혹시. 우울증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극복하려고. 이제 가신 분은 가셨잖아.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 이제 정말. 솔직하게 드러낸 미움의 감정.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방주연 씨가 방 안에서 까만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대체 무슨 가방일까요? 무언가 펼쳐놓고 손을 움직인다 했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림 일기를 쓰고 있다는 그녀. 오늘은 산을 그렸습니다. 깊은 산 중에 눈 온 산을 지금 깊은 산 중에 이제 앙상한 그냥 나뭇가지만 있는 올라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했나 살았나 그런 마음. 네. 선생님은 이 그림 산 중에 어디쯤에 위치해 계세요? 예전에는 여기도 갔었죠. 예, 이 부분에도 갔었는데 서서히 마음 비우면서 내려와가지고 글쎄 한 여기쯤 왔을까? 아마 중간쯤 온 것 같아. 중간쯤. 이 험한 산세를 그리며 그녀는 어떤 것들을 떠올렸을까? 근데 이제 흰눈이 확 쌓여 있어서 이 흰눈이 녹아져야 이제 붉고 노란 꽃도 피고 막 그런 이제 봄이 올 텐데. 아직은 차가운 겨울. 하지만 그녀는 봄을 기다립니다. 살기 위해서 용서하려고 해요. 네.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용서의 길을 걷고 있다는 방주연 씨.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 끝에 도착하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